안녕하세요, 염대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엑셀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데 막상 배워보려고 하면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엑셀 함수는 다중조건 VLOOKUP 함수입니다. VLOOKUP 함수는 알겠는데 그럼 다중조건 VLOOKUP 함수는 무엇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함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VLOOKUP 함수를 조금 변형시킨 활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VLOOKUP 함수는 조건을 하나만 설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 조건을 설정하여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짝 예열 차원에서 VLOOKUP 함수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V는 vertical, 수직을 의미하고 lookup은 찾는다 라는 의미로 수직을 기준으로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수입니다. 아래의 화면과 같이 모델명을 기준으로 브랜드를 찾고 싶을 때, 즉 조건이 모델명 하나일 때는 기존에 쓰시던 방식대로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LOOKUP을 입력하신 뒤 조건값으로 B3 모델명을 입력하고 콤마를 찍습니다. 참조하는 범위로 매핑 테이블의 범위인 H6부터 I25까지를 선택하고 절대 참조 F4를 걸어줍니다. 그 뒤에 콤마를 찍고 참조 범위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칸에 해당하는 브랜드 값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2를 적어주고 정확하게 조건이 일치했을 때만 값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콤마를 찍은 뒤 0을 입력하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입력한 함수를 아래로 드래그하거나 혹은 우측 모서리를 더블 클릭해주면 빈칸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VLOOKUP 함수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번 예시인 지점 모델별 재고 수량을 VLOOKUP을 이용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봤던 예시에서는 조건이 모델명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지점명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두 가지가 될 때 VLOOKUP을 활용하기 위해선 두 조건을 합하여 새로운 조건 하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비어있는 L열에 지점명을 입력하고 모델명을 입력하여 새로운 구분자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합쳐진 새로운 조건명인 종로점 차지3라는 조건으로 VLOOKUP 함수를 사용할 건데 이 함수가 작동하려면 참조 범위에도 똑같은 종로점 차지3라는 조건값이 있어야겠죠? 비어있던 A열에 지점명, AND, 모델명으로 구성된 구분자를 추가해 줍시다. 이제 함수를 입력해 볼게요. VLOOKUP을 입력하신 뒤 조건값으로 L6, 지점명, AND, 모델명을 입력하고 콤마를 찍습니다. 참조하는 범위로 A3부터 F29까지를 선택하고 절대 참조를 걸어줍니다. 그 뒤에 콤마를 찍고 참조 범위에서 오른쪽으로 6번째 칸에 해당하는 재고 수량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6을 적어주고 정확하게 조건이 일치했을 때만 값을 가져오도록 콤마를 찍고 0을 입력하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입력한 함수를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지점, 모델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값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젠 실제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예시를 통해 다중조건 VLOOKUP을 사용해 볼게요. 회사에서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들을 정리해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매주얼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이 입력된 형태로 말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1행부터 7행까지를 보면 영국법인 차지3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정보는 똑같은데 그 우측의 매주얼에 따라서 2부터 i까지의 값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어떤 행은 선적값을 의미하고 또 어떤 행은 잔여재고를 의미하고요. 선적값들만 있던 잔여재고들만 있던 표를 매주얼에 구분값을 넣어줌으로써 하나의 표로 정리한 거예요. 이런 포맷의 자료에서 데이터를 정리할 때 다중조건 VLOOKUP은 굉장히 강력한 툴이에요. 한번 다중조건 VLOOKUP을 사용하여 루라는 명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A열의 법인명, 모델명, 매주어로 된 새로운 구분자를 만들어 볼게요. B2, AND, C2, AND, E2를 입력하고 아래로 드래그 해주세요. 이젠 이렇게 새로 만든 구분자를 이용한 VLOOKUP 함수를 작성할 거예요. 이번에도 법인명, AND, 모델명, AND, 잔여재고를 선택하고 범위를 A2부터 Z37까지 설정한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참조값으로부터 오른쪽으로 6번째 칸에 있는 값이 1월 1주차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6을 적도록 할게요.
아니, 이 함수를 드래그해서 다른 칸들도 채울 거라 위쪽에 미리 적어둔 6숫자가 적힌 M4 값을 설정할게요. 이젠 이 함수를 드래그해서 다른 노란 칸들을 채울 건데 범위가 꼬이지 않으려면 적절하게 절대참조, 상대참조를 넣어줘야겠죠? 법인명은 드래그해도 열이 바뀌면 안 되니 열 부분인 L에만 달러 표시가 붙도록 하고, 모델명도 드래그했을 때 열이 바뀌면 안 되니 열 부분인 M에만 달러 표시가 붙도록 상대참조를 걸고, 잔여재고, 도착재고에 매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드래그했을 때 행이 바뀌면 안 되니 행 부분인 6에만 달러 표시가 붙도록 하고, 참조하는 범위는 아예 움직이지 않도록 행열 양쪽에 달러 표시 절대참조를 걸고, 마지막으로 몇 번째 값을 가져오세요를 의미하는 M4는 가로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하니 행을 고정하도록 4에만 달러 표시가 붙도록 상대참조를 걸어주세요. 방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제 강의 절대참조의 원리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에 1월 말 총재고는 어떻게 채울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 1월 1주차의 잔여재고에 2부터 5까지 주차의 도착재고를 더하면 1월 말의 총재고가 되겠죠? 썸함수를 이용해서 N7부터 R7까지의 값을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빈칸을 모두 채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중조건 VLOOKUP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감은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질문 올려주세요.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